오늘 금융권 커리어에서 진행하는 금융권 취업 설명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금융권 취업 설명에는요, 내년에 달라질 금융권 취업 동향,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건지 전략 설명드리려고 하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저희 커리어의 프로그램도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설명에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며칠 뒤면 올해가 끝나는데요. 저희는 내년에 취업을 해야 되니까. 내년 취업 관련해서 오늘 취업 설명의 목표는 내년을 위한 로드맵을 세우자가 오늘 특강, 오늘 설명의 자체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크게 3부로 굳이 구성을 한 이유가요. 일단 어떻게 바뀌고 있는 건지, 또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 건지 먼저 이해부터 시켜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결국 그런 변화 관점에서 각각 어떻게 돌파했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사례들을 좀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여러분들께 지금 앞으로 취업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 중에 굉장히 큰 포인트가 지금 실무자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가 됩니다. 이 부분은 뒤에 설명드릴 건데 자기소개서부터 면접까지 정확한 구체적인 5년 계획을 얘기해라. 정확한 비전을 제시해라.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정답은 현직자들밖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유튜브를 찾아서 듣고 어떻게든 정보를 조합하시면 가능한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가장 쉬운 길은 이미 그 길을 걷고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고 그 길을 내 계획인 척하는 게 가장 확실하고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좀 길게 준비한 것도 있지만 힘들게 모셨던 이유가 저 각각 필요하신 정보들을 잘 조합하고 각자의 로드맵을 짜시는 거기 때문에 조금 어색하시더라도 또는 아직 내가 좀 준비가 안 된 것 같더라도 오늘 꼭 나는 이렇게 준비해야겠다라는 로드맵을 꼭 뭐 저희 커리어이나 또는 오신 주니어 멘토님들께 꼭 설명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랑 같이 할 건 취업 특강입니다.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 드릴 거고요. 네, 그래서 먼저 채용 변화하고 준비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뒤에 말씀을 다시 드리겠지만 25년도에 금융권 취업이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특강에서도 많이들 말씀드리고 유튜브에서 말씀드렸지만 25년도에 가장 채용이 많았고요. 그리고 뽑는 인원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지원하셨건 25년도가 가장 좋았던 해입니다. 저희가 2020년부터 시작했는데요. 2020년 이후로 올해가 가장 좋은 해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를 놓치셨다면 놓치신 대로 너무 아쉬운 거고요. 내년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건 올해만큼 좋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만 갑자기 시장이 달라질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하니까요. 어쨌건 올해만큼 내년이 좋을 거다라고 인사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많이 뽑을 때 또는 조금 더 경쟁률이 만만할 때 들어가실 수 있도록 내년 1년을 잘 준비하시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저는 박철호라고 하고요. 커리어에서 공동대표 맡고 있습니다. 금융권에서 펀드 매니저로 2010년부터 일을 하기 시작했고요. 오늘 특강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결국 기업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면접관으로도 활동을 했었었고 실제로 저희 팀의 인턴 공고도 제가 직접 올려보고 많은 사람들을 면접에서 떨어뜨려도 봤는데요. 제가 단순하게 저의 경험만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사실 조금 아실 수도 있긴 하겠지만 작년부터 커리어에 합류해서 계속 기업의 인사팀들이나 아니면 대표님들과 직접 이야기를 하면서 최근 커리어아이가 기업의 채용을 많이들 돕고 있습니다. 그 지점에서 여러분들께 기업에서 왜 이런 변화를 가지고 있고 왜 이런 사람을 잘 뽑으려고 하는 건지에 대한 설명을 잘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짧게 커리어에 소개해드리면요. 저희는 기업하고 취준생을 연결하는 HR 스타트업입니다. 기업하고 취업준비생을 연결한다는 관점에서 점점 그 갭이 커지고 있잖아요. 제가 올해부터 인하대학교에서 학점을 하는 그 교수 활동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되게 놀랐던 건 저는 제가 학교를 다녔을 때 제가 03학번이거든요. 03년생 이후 생들이 여기 계시겠죠? 03년도에 제가 학교를 다녔을 때 배웠던 커리큘럼하고요. 지금 학교에서 가르치는 커리큘럼하고 달라진 게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께서 느끼시겠지만 취업이 힘들다의 관점에서 가장 힘든 부분은 뭐냐면 기업은 앞서 나가고 있고 기업은 하루하루 빨라지고 있는데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지식은 사실 거기서 거기라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이 갭을 어떻게든 채우기 위해서 저희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있고요. 또 만들다 보니까 기업이 어느 정도 저희에 대해 인지도가 생겨서 기업을 대신해서 채용을 설계하거나 아니면 헤드헌팅, 추천 채용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요. 올해 여러분들께서 자기소개서 서류나 또는 면접 문항에서 아마 커리어에가 설계했던 문항들을 만나고 거기에서 아마 힘든 경험들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러분들께 이 갭을 메우기 위해서 교육을 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업이 좋은 사람들을 뽑기 위해서 좀 설계도 같이 하고 있는 이런 HR 스타트업이고요. 지금까지 42개 대학에서 6만 5천 명 정도 특강을 진행을 했습니다. 웬만한 대학교에서는 전부 다 특강을 상위권, 수도권 대학에서는 전부 다 진행을 했었고요. 지금까지 양성과정을 통해서 약 1,200명 이상의 합격생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융권에서 원하는 인재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저희의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저희는 기업이 원하는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가르치고요. 여러분들께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물론 무턱대고 기회만 주고 던져놓는 건 아니지만 저희 과정은 분명 가격대도 높지만 힘들거든요. 그 힘든 이유가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울 수 없고 기업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 갭을 채우기 위한 부분이라서 저희는 그동안 많은 것들을 기업의 눈높이에 맞춰서 교육 프로그램을 짜왔었고요. 그 결과 꽤나 많은 합격생들이 금융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작년부터 커리어에 합류했지만 저도 계속 이제 대표로 영업을 다니거든요. 영업 다닐 때 이제 좀 편합니다. 커리어 출신들이 건너 웬만하면 다 자산운용사나 증권사에 있기 때문에 웬만큼 소개를 하면 진짜 잡상인 취급을 받진 않고요. 우리 누구 거기 다녔던데? 이런 이야기를 조금씩 듣고 있어서 이제 좀 더 속도를 내서 커리어를 좀 더 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저희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듣고 싶으셨던 거 특강 진행하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직접 커뮤니티를 조사해서 나온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에타라든지 몇몇 학교의 특정 커뮤니티라든지 독금사나 독취사 같은 사이트에 가서 취업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에 대한 글들을 쭉 긁어서 나름 분석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것들을 해야 한다가 결론이더라고요. 물론 누가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지금도 합격하신 분이 댓글을 다는 것 같진 않고요. 합격하지 않은 분들이 서로를 공격하는 느낌이긴 했는데 이런 것들이 없으면 떨어진다 라고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딴다의 관점에서 가장 걱정되는 건 뭐냐면 사실 왜 따는지를 모르고 없어서 포기하거나 또는 없는 사람이 없어서 떨어졌다라고 평가를 스스로 하는데 그게 아닌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거는 제가 취업했었던, 저는 2010년부터 일을 했는데 2010년도에 체크했었으면 그나마 먹혔을 법한 취업 리스트인데요. 지금은 더 이상 먹히지 않는 리스트이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체크하셔야 되는 리스트는 이거예요. 이 체크리스트는 실제로 커리어에가 기업이랑 면접이나 서류 전형을 설계할 때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체크리스트입니다. 물론 이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지만 저희가 가장 상위 카테고리로 만들고 있는 게 이겁니다. 기업은요, 앞에서 보셨던 저 리스트를 체크했냐 안 했냐, 이거 있냐 없냐로 체크하지 않고요. 이게 답변 가능하냐, 이게 답변 되냐를 보고 서류와 자기소개서를 평가합니다. 또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지원하시는 분들은 많이 보셨을 텐데요. 경력기술서라고 하는 걸 양식으로 집어넣고 있습니다. 경력기술서라고 했을 때 나는 경력이 없어서 인턴을 지원하려고 하는데 이놈들이 경력을 달라고 하네? 그러면 이미 내정자가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기업에서 원하는 경력기술서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경력을 나열한다는 측면에서 왜 신입사원 인턴에게 그런 것들을 요구하냐? 라고 한다면 이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취업 준비를 한다. 나는 지금 취업 준비생이야. 라고 지금 스스로를 부르고 계신다면 이것들을 채우기 위한 활동들을 하고 계셨어야지 앞에 보여드렸던 학회 했다 안 했다, 자격증 땄다 안 땄다,
동아리가 있다 없다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가장 먼저 생각을 바꾸셔야 하는 건 뭐냐면 내 스스로 여기에 얼만큼 답변이 되고 있나 여야 합니다. 그런 지점에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지원하는 회사에서 꼭 일하려고 하신 이유가 뭐죠? 많고 많은 회사 중에 내가 다 합격했는데도 지원한 그 회사에 가려고 하는 이유는 인사팀에서도 그 회사의 대표님도 여러분들이 우리 회사에 오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고 우리 회사에 오기 위해서 시간을 썼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그런 불합리함이 아니라 어떠한 단계를 거쳤더니만 이 사람이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보게 됐구나. 그리고 그 선택지 안에서 우리에게 어떤 매력을 느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지점입니다. 그게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가장 많이들 하시는 게 저는 돈 많이 벌려고 금융권 들어왔는데요. 그건 맞아요. 금융권에 있는 사람 중에서 대다수의 사람은 돈을 많이 벌려고 금융권 선택합니다. 저도 그랬었고요. 그런데 돈 많이 벌려고 지원한 직무에서 일하려고 하시나요? 그럴 거면 주식 하시면 되고요. 코인 하시면 됩니다. 돈 많이 벌려면 그렇게 투자하시는 게 돈을 더 많이 벌 수도 있겠죠. 굳이 남의 돈을 받아가면서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 그걸로 본인의 욕심을 충족하려고 한다고? 이런 건 충분히 답변되지 않는 요소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생각하셔야 되는 건 자격증을 따는 과정이건 학회를 하시는 과정이건 아르바이트건 어떤 과정이건 간에 결국 저 답변을 해내야 합니다. 기업이 원하는 건 어느 정도 저걸 답변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이 모든 걸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요. 특히나 이 같이 성장할 만한가? 같이 성장할 만한가가 최근에 등장한 질문이기도 하고 마지막에 최종에 한두 명을 거를 때 검증하는 요소로 올해 등장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안다면 더 멀리 같이 갈 사람까지 찾는다는 거. 이게 달라진 기업의 채용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격을 위해서 제가 꼭 강조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우리는 취업을 하지만 기업은 채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채용이라고 하는 건 기업에서 내가 돈을 주고 그 생산성을 만들어낼 사람을 뽑는 겁니다. 생산성을 만들어낸다 관점에서 주니어들은 생산성에 고만고만하다가 아니라 지금 바로 일을 해서 성과를 낼 사람,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성과를 더 많이 낼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이게 채용입니다. 그래서 올해 특정 증권사에서 원래 뽑으려고 했던 60명 중에 30명도 못 뽑았거든요. 지원자 경쟁률은 200대 1이 넘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채용된 인원은 30명도 안 됐습니다. 이게 채용이에요. 대학처럼 스펙을 다 맞춰서 야 우리 60명 채워야 하니까 어떻게든 미다리고 받아서 채워 넣자라는 게임이 아니고요. 내가 쟤 돈 주고 쓸 건데 쓸만해? 내가 쟤 돈 주고 키울 건데 성장할 만해? 라고 하는 걸 본다는 관점에서 올해 오랜만에 공채를 했던 그 증권사가 절반도 못 뽑았다 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께는 기회이자 어쩌면 엄청 큰 위험, 위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대학교 가듯이 학교에서 학점 따듯이 무언가 대충 나열해서 있어 보이려고 하는 척이 아니라 최소한 저 사람들의 채용 기준점, 눈높이는 맞추실 준비를 하셔야 하는 거고요. 그런 지점에서 취업이 길어지는 대부분의 이유는 제가 느끼기에는 본인의 고집 때문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단순한 스펙 나열, 일단 뽑아만 주면 어디든 가서 충성하겠다. 이런 거 기업에서 이제 요구하지 않거든요. 성장할 수 있고 성과를 낼 수 있고 진짜 진심으로 지원했어? 이걸 보기도 바빠 죽겠어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내가 취업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분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스스로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가장 위험군이 지금까지 아무 스펙 없이 아무 경험 없이 4학년이 되신 분이 아니라 경험이 있건 없건 지금 채용 시즌을 최소한 2시즌 이상 경험하셨다라고 하는 분이 가장 위험한 분들일 수 있어요. 그분들은 달라지고 있는 채용 기준 따위는 관심 없고 내 맘대로 하겠다 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수강 상담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이렇게 특강도 나가고 많은 분들을 상담하지만 가장 위험군으로 꼽는 게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조언을 드려도 안 바뀌어요. 아니 이렇게 바뀌고 있다니까? 아 모르겠고 전 이렇게 할 건데요.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 하면 저랑 한 3번 정도 상담을 하는데 마지막 상담쯤에 제가 오지 말라 그래요. 너 그럴 거면 오지 마라. 야 어차피 내가 뭔 말을 해도 안 바뀔 거면 오지 마 임마. 이렇게 하는 경우도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기업이 달라지고 있으면 우리는 기업에 맞춰야 한다가 기본 디폴트입니다. 더럽고 치사해서 안 하고 만다? 기업은 더 땡큐죠. 기업은 돈 주고 쓸 사람인데 내가 읍소할 필요는 당연히 아니잖아요. 이거는 게임의 종류가 다른 거고 그 게임의 룰에 맞춰서 빨리 눈치채우고 적응하시는 분이 정말 빨리 취업이 됩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원하는 사람이 무엇이냐? 쉽게 정리하면 기업은 깊이 있는 사람들 기대하고 있습니다. 깊이 있는 사람, 이 직무에 우리 회사에 깊이 있는 깊은 관심을 가진 사람, 이것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깊은 관심을 가졌다라고 하면 보통 이렇게 생각들을 해요. 이 사람은 우리 팀에 잘 어울리겠구나. 이 사람은 우리 회사 문화에 잘 어울리겠거나 또는 이 친구 일 시키면 바로바로 하겠네. 또는 일을 시켰을 때 모르는 거라도 빠르게 팔로우업해서 적응하겠네. 또 성장에 대한 의지가 있어서 목표를 굳이 우리가 주입하지 않더라도 자가 발전해서 열심히 하겠지. 보통 기업들이랑 저희가 인터뷰를 하면 대체로 이런 이야기들을 항상 원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스펙을 더 이상 볼 수가 없거나 볼 필요가 없는 게 아무리 좋은 대학교를 나오고 아무리 투자 경험이 많더라도요. 저것들이 안 되면 뽑을 가치가 없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실제로 어떠한 저희 커리어에서 강의를 같이 하고 계시는 특정한 회사의 상무님, 아마 여러분들께서 쉽게 만날 수 없는 그런 임원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희는 앞으로 학벌 안 보려고요. 저희는 스카이 떨어뜨리고 시작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그분이 그냥 스카이는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스카이 출신들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나 1번, 2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 잘난 줄 알았지 협업을 못한다. 지가 뭐라고 우리 말 안 듣더라. 이게 정말로 현장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업에서는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점점 깊어지는 무언가를 경험했던 사람들을 찾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할 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됩니다. 이러이러한 걸 땄습니다. 이런 걸 해왔습니다가 아니라 저는 이 일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었습니다. 걔네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 그거라면 우리는 그 말을 해줘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 일에 깊은 관심이 있었다라는 걸 어떻게든 말씀하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기업이 원하는 최저한의 싱크는 맞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기업에서 원하는 깊은 관심, 이건 당연히 회사마다 다를 거고요. 또는 업종마다 다를 겁니다. 은행을 준비하시건 금융공기업을 준비하시건 증권사건 자산운용사건 또는 증권사 안에서도 한국투자증권이건 NH투자증권이건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어디까지 디테일하게 준비하시느냐에 따라서 경쟁률이 달라지거나 경쟁력이 달라지는 문제겠죠. 그래서 이 깊은 관심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런 지점에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 대체로 풍기는 냄새, 느껴지는 그 느낌이 그 직무랑 되게 일치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저도 면접장에서 면접들을 막 보고 저희 팀뿐만 아니라 저희 회사 면접을 쭉 봤을 때 되게 재밌는 건
면접관들 3, 4명이 별로 안 친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저는 이제 대체 투자라고 하는 부동산 인프라 영역을 했지만 주식이나 채권 또는 다른 부서들의 면접도 제가 들어간단 말이죠. 근데 들어가서 보면 다 끝나고 나서 복귀를 한번 쭉 다 하거든요. 그러면 재밌는 건 동그라미이거나 세모인 친구들은 동그라미, 세모, X로 보통 결정을 하는데요. 동그라미나 세모는 다른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동그라미가 어떤 면접관은 합격인데 어떤 면접관은 불합격이라고 준 케이스가 거의 드물어요. 탈락자는 만장일치로 탈락합니다. 대체로. 근데 저는 그게 언제 결정되냐면 들어오자마자 결정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느껴지는 풍기는 표정, 얼굴, 모습, 태도 이 모든 거에서 그냥 1초면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는 건 한 명씩 쭉 하거든요. 뭐 김누구 씨 합격인가요? 아 저는 탈락인데요. 이런 얘기를 할 때 어떻게 되냐면 탈락인데요 라고 하면 다들 너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누가 봐도 준비가 안 되어 있다. 누가 봐도 깊은 관심이 없었다라고 하는 건 보여지는 게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 자체가 여러분들께 불리한 게임이 아니라 이 방향을 조금만 잘못하면 관심이 없어 보이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깊은 관심을 만들려고 하는, 정확하게는 깊은 관심이 있어 보이는 척하는 커리어아이만의 방식을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그 전에 앞서서 올해 채용 결산을 한번 빠르게 진행을 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 5년 내에 최다 규모의 채용이 이뤄졌습니다. 은행과 증권 이 두 회사가 금융권에서 가장 주기적으로 사람을 많이 뽑는 직군이거든요. 금융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 채용 규모가 매년 10%씩 줄고 있었고요. 그리고 자산운용사나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비정기적으로 채용을 해서 구체적인 채용 인원이 측정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은행과 증권, 특히 은행은 정기적으로, 증권사도 비정기적이지만 1년에 한 번 정도 채용을 하는 관점에서 이 두 개의 회사를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은행과 증권사 모두 채용이 유지가 되거나 늘었습니다. 늘었다는 지점에서 특히 증권사는 규모는 비공개인데요. 가장 많은 기업이 참여했습니다. 제가 일을 시작하고 나서 그 회사가 공개 채용을 하는 걸 처음 봤다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메리츠 증권인데요. 메리츠 증권은 원래 용병 집단으로 되게 유명했거든요. 근데 그 용병 집단마저도 공개 채용을 할 정도로 인력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LS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베이스트 증권에서 LS그룹으로 인수가 되고 나서 빠르게 확대를 하고 지금 가장 많은 채용을 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현직자의 관점에서 느꼈을 때 야, 쟤네가 왜 공채를 하지? 라고 부를 정도로 올해는 규모가 확실히 늘었습니다. 규모가 는 만큼 어찌됐건 취업의 기회도 많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점에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건요. 전형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께서 내년에 지원을 하셨을 때, 내후년에 지원하셨을 때 겪게 되는 전형은 똑같습니다. 서류 다음 AI 역량검사나 또는 필기시험, 요거를 이제 순서가 회사가 좀 다르긴 하는데요. 저 두 가지를 거쳐서 한번 스크리닝 해내고요. 그리고 나서 1차와 2차 면접을 겁니다. 얘는 AI 여검이 들어오고 나서 똑같았습니다. 회사마다 좀 더 집중하는 곳이 다른 곳들은 있긴 하겠지만 어쨌건 1차 면접은 다층 면접이라 그래서 면접을 4, 5번 이상 보려고 하는 추세고요. 그래서 요즘 1박 2일로 진행되는 1차 면접들이 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2차 면접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과거에 서류 필기 1차, 2차였고요. AI가 등장하고 나서 AI 전형이 들어갔다 뿐이지 회사에서 보는 관점만 달라진 거고 여러분들이 준비하시거나 할 건 똑같다는 겁니다. 그 와중에서 조금 바뀐 거 사실 되게 큰 패치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서 특히나 이 부분들이 좀 달라지기 시작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지원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소개서에서 물어보는 방향 자체가 달라졌는데요. 사실은 전반적인 다 변하긴 하지만 일단 자기소개서 문항에서
드러나서 자기소개서 문항이 바뀌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면접에서 아주 더 드러나게끔, 역량을 더 드러내게끔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형도 똑같은데 1차 면접 때 뭐 준비하죠? 그러면 이거 준비하시면 됩니다는 똑같은데요. 이제 문항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기소개서 문항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하면 되죠? 언제 공고 올라오면 쓰면 됩니다. 근데 문항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겉모습으로 보기에는 과거와 달라진 점이 거의 없어 보이는데요. 하나씩 디테일하게 파보면 꽤나 많이 달라졌고, 그래서 이전의 공식들, 이전에 먹혔던 방식들을 사용하기가 너무 무서워졌습니다. 일단 지원 방법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세부 직무를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큰 패치라고 저희는 생각하는데요. 보통 단일 직무로 뽑았던 은행이 이제 5개의 직무로 구분해서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 5개 트랙으로, 우리은행은 2개의 선택사항으로 사람들을 뽑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근데 커리어 입장에서 너무 큰 변화였던 게요. 증권사가 원래 5개 직무로 뽑았는데 작년, 재작년부터 최대 19개까지 쪼개기 시작했거든요. 여기 있는 직무 맨 밑에 LS증권만 보셔도요. 리테일 기획, 리테일 마케팅, 리테일 온라인 영업 다 다른 직무예요. 저도 나름 증권사 운용사에서 IB에서 15년 일했는데 무슨 부서인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래서 LS증권 인사팀에 물어봤어요. 전화해서. 저 부서는 뭐 하는 부서예요? 이렇게. 이게 여러분들이 그런가가 아니라 지원을 한다 생각하자고요. 이 직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다라는 스토리가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리테일 기획이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알아야 내 경험들을 정렬해서 없던 경험이라도 만들건 스토리를 짜낼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직무인지를 모르게 된다니까요. 그동안 거의 50년 가까이 단일 직무로 뽑았던 은행이 5개 직무로 쪼갰어요. 물론 정확하게는 앞으로의 커리어 관점을 5개로 쪼개서 설계해라 였는데요. 이제 저 얘기 못하면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은행에서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너 거기를 위해 뭘 준비했니?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럼 결국 글로벌이 뭐지? 은행에서 글로벌 하는 건 해외 지점 나가는 건가? 결국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시작점조차 틀려져 버리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이 저는 이제 시작이 되고 내년에 더 강화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얘는 왜 강화될 것이라 생각하냐면 기업 입장에서 너무너무 좋은 선택지예요. 한국투자증권이 몇 년 동안 바꾸고 있지 않은 자기소개서 문항들이 있는데요. 그 문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일은 무슨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가? 이 일이 무슨 일인지 설명하라 라고 하는 걸 자기소개서 문항으로 줍니다. 물론 200자밖에 안 되지만. 근데 그걸 보면요. 떨어뜨리기가 너무 좋아요. 허수를 걸러내기가 완벽해요. 한국투자증권에서 홀세일 직무를 지원한다. 또는 퇴직연금을 지원하신다. 무슨 직무인지 써야 됩니다. 그것조차 못 쓰면 이제 그냥 서류에서 걸러주는 거예요. 그런 지점에서 기업 입장에선 깊은 관심을 가졌냐 안 가졌냐가 그 질문 하나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 질문에 답변을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시작점이 될 거고요. 그러한 지점이 이제 어디까지 확장이 되냐면 이 직무를 아냐 모르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회사 왜 지원했어요에서 그래서 앞으로 커리어 골은 뭔데요? 입사 후 5년 뒤에 당신은 어떤 전문가가 되어 있을 거라 생각합니까? 여기까지 설계하기를 기대합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있었던 지원 동기 플러스 알파예요. 워낙 경쟁률도 높아지고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인사팀에서 정말 고민을 엄청나게 하거든요. 나름 큰 돈을 들여서 채용을 진행을 해서 뽑아 놓으면 허수인 경우들이 많았어서, 그리고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대한민국 상위 50대 기업, 대기업 전부 다 여러분들이 합격하면 갈 만한 그 대기업이
신입사원 퇴사율이 3년 퇴사율이 80%예요. 5명 중에 4명은 100명 뽑으면 80명은 3년을 못 채우고 떠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기업은 여러분들의 같은 세대가 5놈 중에 1명만 살아남는다고? 그러면 더 안 떠날 사람을 찾아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잘못됐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빨리 퇴사한다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 경험할 수 있지, 이게 기업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큰 타격이에요. 여러분들을 키우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증권사 기준으로 3억 정도 들어갑니다. 3년 동안. 은행 기준으로는 조금 더 낮긴 하지만 그래도 몇 억대는 들어가거든요. 근데 나가? 그러면 그 3억이 공중에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더 진성인 사람을, 깊은 관심이 있어서 얘 뽑으면 성과를 보이기 전까지 안 나가겠다 싶은 사람들을 찾는 겁니다. 저는 첫 회사에서 6년을 일했거든요. 두 번째 회사에서 2년, 그 다음 회사에서 4년을 일했습니다. 첫 번째 6년을 채웠던 시기는 왜 6년이었냐? 4년째까지는 나간다고 해도 사람들이 안 받아줬고요. 저를 받아주지 않았고요. 5년차부터 이직에 대한 제안들을 받아서 나가려고 했거든요. 계속 붙잡는 거예요. 야, 너 나가면 이 팀 큰일 난다. 물론 아니었겠지만. 근데 그때 왜 잡을 수밖에 없었냐라고 한다면 저란 사람이 3년 동안 대충 투자해서 키워놔서 이제 뽑아먹는 시기거든요. 회사 입장에선 무조건 남겨 먹어야 하는 거죠. 대체로 회사들은 그렇게 남겨 먹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 다음 회사들은 제가 경력직으로 들어간 거라서 그냥 저는 얼마를 벌어드릴 테니 얼마를 주세요. 저는 내년에 얼마를 벌어드릴 건데 이것밖에 안 줘요? 나가면 그만이지. 경력직은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하는데요. 신입사원한테는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 지점까지 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문항, 이 직무는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에 이어서 그래서 입사하고 나서 5년 계획, 미래 계획, 미래 커리어 골은 무엇인가요? 그거 왜 우리 회사에서 하려고 하죠? 라고 하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필요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뱉는 것 플러스 현업에서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어야 하겠죠. 그런 지점에서 오늘 커리어 하이에서 굳이 현직자를 데려다 놓은 겁니다. 그냥 이렇게 특강하고 저희 홍보하고 끝나면 될 것을 어떻게든 이게 저희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특히 최근에 자기소개서 문항부터 면접에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건데요. 그놈의 역량을 경험으로 증명하세요가 나옵니다. 여기 있는 건 전부 다 자기소개서 문항인데요. 실제로 면접 질문들까지 가지 않더라도 문항에서만 봐도 아주 드라이하게 그냥 직관적으로 보입니다. 항상 어떻게 물어보냐면 너 이거 해봤어? 이겁니다. 너가 해봤으면 잘할 거 아니야. 해봤니? 이런 경험 있어? 어떻게 했어? 그래서 여러분들께 계속 이런 역량이 있는지 물어볼 건데요. 물어보는 방식이 경험이 있니로 물어볼 거고요. 그 경험으로부터 나를 설득시켜봐, 증명해봐가 됩니다. 면접장에선 이거에 확장이 돼요. 그래서 은행 같은 경우에는 롤플레잉 면접이라 그래서 고객을 응대하는 면접을 보고요. 가상의 고객이 나오죠. 대체로 가상의 고객은 화가 잔뜩 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지식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요구들을 하죠. 제가 소득이 올라서 금리 인하 요구드렸는데 왜 안 되는 거죠? 저 지금 언제 올랐고 지금 몇 달이 지났는데 어떻게 되는 거죠? 라고 대체로 화가 있는 사람이 물어보면 금리 인하권은 무엇이며 그게 소득의 상승 이후로 몇 개월 이내에 반영할 수 있으며 우리가 반영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등등을 그 자리에서 설명하는 게 기본일 거고요. 거기에 더해서 다수의 고객을 상대해야 하는 은행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친절하게 해야겠죠. 그 친절이 무작정 화내는 사람 앞에서 웃으면서 얘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같이 성질을 내야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달랠 필요 없이 끊어내야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정말로 죄송하다면서 마음을 다독일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 지점들이 전부 다 이 역량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너 뭐 할 수 있는데 의 관점이 성과의 부분인데요. 증권, 지원한 직무와 관련하여 본인의 차별화된 역량에 대해서 기술하라. 아주 드라이하죠. 저거 쓰고 면접장에서 이거 역량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뭐 해보셨죠? 또는 이때 뭐 해보셨죠? 투자학회를 하셨어요? 기업 어떤 거 선정하셨죠? 밸류에이션은요? 왜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냥 아주 직관적으로 이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것들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이 과거에 안 나왔냐? 라고 한다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골적으로 나왔던 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체로 성향을 묻는 정도일 뿐이지 이렇게 경험을 들여서 너가 어떤 차별화된 지점이 있어? 넌 뭘 더 잘할 수 있어? 너를 뽑으면 우리가 어떤 이득이 있어? 이렇게 질문하는 게 올해 특히 상반기가 아니라 하반기 넘어오면서 되게 많이들 강화가 되고 있고요. 특히나 증권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국투자증권과 삼성증권만 꾸준히 뽑고 있는데 삼성증권은 전 계열사의 문항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증권사가 가끔씩 공채를 하는 입장에서 레퍼런스로 참고하는 증권사가 한투증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새롭게 시작했던 키움증권이나 LS증권의 공개 채용 질문도 다 한국투자증권처럼 아주 드라이합니다. 어떤 성향을 갖고 있고 지금까지 어떤 것들을 봐왔고가 아니라 너 어떤 일을 할 수 있어? 차별화된 역량을 말해. 내가 널 왜 뽑아야 되지? 이런 식으로 물어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크게 세 가지 변화가 오래 벌어졌던 패치들이고요. 그게 결국은 깊은 관심을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야 하는 말은 딱 이겁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이 어떤 직무에 어떻게 지원을 하시건 이건 금융공기업도 포함이긴 하는데요. 금융공기업은 시험 통과가 최우선이긴 하지만 이 직무에 충분히 오랜 시간 동안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직무를 잘하기 위해서 여러 경험들을 하면서 능력을 키워왔습니다. 이 직무가 무엇인지 알고 있고요. 이 직무에서 내가 어떤 커리어 골을 가지고 있는지 말할 수 있고요. 좀 더 나아가서는 나의 차별화된 역량을 통해서 회사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어느 직무에 어느 회사에 어느 업종에 지원하시건 이 말만 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이 말을 하기 위한 과정들이 취업 준비 과정이 되어야 하고요. 이 말들을 하기 위해서 결국은 경험 기반의 무언가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험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데 저렇게 썰을 못 풀어내는 경험이 있을 거고요. 어떤 경험은 저런 썰을 풀기 위해서 새롭게 만드셔야 하는 경험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특히나 저는 전자, 그러니까 내가 있는 경험부터 잘 정렬시키자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그 경험들이 대체로 학회, 자격증, 인턴 이렇게 결과인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요. 여기 포인트는 뭐냐면 오랜 시간 동안 과정의 영역입니다. 여러분들의 능력은 학회를 했다고 자격증을 땄다고 갖춰지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느낀 고민이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다.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많은 면접관들이 차별화된 역량을 이야기할 때 본인의 로직들을 물어보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요. 이때 왜 이렇게 행동하셨죠? 이 팀에서 그 문제가 어떻게 생기게 됐어요? 이렇게 상황을 파악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 과정에서 본인의 행동 또는 로직을 대신 알기 위해서거든요. 그런 점에서 가장 먼저 시작하셔야 하는 건 여러분들의 경험을 먼저 나열하고 그 직무에 맞춰서 정렬하는 겁니다. 어떤 경험이든 다 정렬시킬 수 있습니다.
정렬을 시킨 다음에 부족한 게 있으면 채워 넣는 거고요. 그래서 막무가내로 들이미는 게 아니라 거기 맞춰서 정렬부터 하시고 그리고 나서 본인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 넣는 게 진짜 취업 준비라고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대충 지금부터 경험을 쌓을 거면 4학기 정도 있으면 충분해요. 그러면 없는 경험, 있는 경험이 아니라 지금부터 새로운 삶을 살아서 다 시킬 수 있어요. 근데 그러려면 일단 나이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생각해야겠죠. 남자 기준으로 29살 정도까지 취업이 보통 평균 나이가 29살이 되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30살, 31살까지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29세 위일 경우에는 조금 마이너스가 있을 거고요. 29세 아래인 경우에는 플러스가 있겠죠. 그런 차이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간 여유가 많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쌓으셔도 되긴 하겠지만 그러기엔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지속적인 관심 자체를 어떻게 보여줘야 할 건지 그 궁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커리어아이가 정의한 방식인데요. 보통 이렇게 4단계의 징검다리를 그리면 이 사람은 깊어졌구나, 깊은 관심이 있었구나 라고 보더라고요. 꼭 4단계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경험이 순차적으로 나열이 된 것들을 보면 아, 이 사람이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었구나 라고 이해하게 됩니다. 그 지점들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각각의 단계별로 경험들이 분명 정해져 있을 거긴 하는데요. 어쨌건 이 경험들을 충족하는 것들만 하면 어떤 직무건 맞춰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지점에서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이런 단계를 어떻게 무엇을 하면서 거쳐왔는지, 내가 왜 깊어졌는지를 썰을 풀어내는 거고요. 그러면 결국 이 단계를 거쳐왔다라고 하면 기업에서 원하는 우리 쪽에 깊은 관심이 있었으니까 이런 단계를 거친 사람은 내가 만나기 전에 얘는 왠지 우리랑 비슷한 냄새를 풍길 것 같아. 이 사람은 왠지 우리 일을 하면 딱히 뭘 더 안 알려줘도 일단 투입은 가능할 것 같아. 이 친구는 왠지 이런 경험을 했으니까, 이렇게 연속적인 경험들을 했으니까 커리어 골이 좀 더 명확하게 있을 것 같고 충분히 내가 납득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4단계를 채우는 과정이 일단 필요하고요. 4단계를 채운다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하게 채웠다 끝이 아니라 깊은 관심을 보여주기 위해 정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당한 각색, 저는 MSG라고 표현을 하는데 적당한 MSG를 쳐서 이 과정들을 깊이 있어지게 보여주는 게 지금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단계마다 어떤 것을 했다. 각각의 단계를 거치면서 내가 더 깊어졌다. 이런 썰을 풀어나가는 거고요. 대체로 아래로 내려갈수록 전문성이 강화되는 방향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식에 대한 전문성, 성향에 대한 것들, 동기가 구체화되는 과정들, 이런 것들을 그냥 이런 징검다리를 거치는 거고요. 이것들은 여러분들께 실제로 이 프레임워크에 맞춰서 본인 경험을 나열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커리어에서도 컨설팅 하거나 저희 과정 시작할 때 별거 안 해요. 그냥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경험을 쭉 다 나열하라고 시킵니다. 그리고 제가 물어보면서 저기에 매칭해드려요. 이거는 어떤 경험이셨죠? 이거는 쓸만한 게 아닌데 그거는 제가 판단할 테니까 이거는 어떤 경험이셨어요? 그럼 이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여기 쓰시죠, 이렇게. 이러면 각자의 경험을 정렬시키는 게 너무너무 쉽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칸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 점에서 사실 가장 불리하신 분, 최근 채용 트렌드에서 가장 불리한 사람들이 뭐냐면 아무 활동도 하지 않고 특정 시험을 몇 년 이상 공부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가장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험이 있어야 여기 매칭을 하거든요. 뭐라도 있어야 돼요. 학교 팀플했다. 이거는 너무 양아치지 사실. 그렇잖아요. 이건 내가 노력한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아랍어학과라서 아랍어로 진로를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그런 특이성을 갖고 있는 특정 학과의 팀플레이라면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역량 성장 이상의 실무 경험 등등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보통의 경영학과 또는 보통의 상경계에서 듣는 수업이 사실 다 고만고만하거든요. 그래서 학교 성적 또는 학교 수업 자체가 줄 수 있는 베네핏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학점 되게 중요하게 여기시잖아요. 학점은 3점만 넘어가면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4.5 만점에 4.5를 맞은, 올 A뿔을 맞은 사람과 4.5 만점에 3.0을 간신히 넘긴 사람 2명을 평가한다고 했을 때 누가 더 일을 잘할 것 같으세요? 학점 킬러? 아니면 사회성이 너무 훌륭해서 친구들이랑 잘 어울리고 뭐 하나 파면 엄청 깊게 파서 얘는 뭐 하나 맡기면 되게 좋을 만한 사람? 물론 아닌 경우도 많겠죠. 근데 학점이라고 하는 게 딱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성실했다의 인증 말고는요. 반대로 사회성이 떨어지겠다라고 걱정되는 부분도 분명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각각 단계마다 내가 무엇을 어필할 건지가 좀 달라지는데 대체로 학교에서 쌓은 경험, 학점 같은 경우에는 가장 왼쪽에 있는 관심이나 계기 정도에 불과한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되게 부러워하시는 학회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 마찬가지예요. 학회 경험은요. 잘 쳐줘봤자 역량 성장입니다. 왜냐? 이건 학회 경험을 비하하는 게 아니고요. 학회는 학생들끼리 하는 자치 활동이죠. 현직자가 가서 매주 봐줄 수 없고요. 그리고 실제로 학회에서 많은 선배들이 실제 현직자라고 오는 선배들이 대체로 1, 2년 차인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현직자가 봤을 때 10년 이상의 면접관들이 봤을 때는 그래 열심히 했네. 관심 있었겠네. 좀 알긴 하겠다. 정도가 역량 성장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일은 좀 해보셨어요? 일을 해보려고 노력은 해보셨어요?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쓸 수 있죠, 당신을?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학생끼리 할 수 있는 경험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물론 학회, 특정 학회에 몇몇 선배들이 그 학회에 아르바이트를 줘서 실무 경험을 싹 해준다. 이런 건 또 완전 다른 이야기이기는 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학회에서 학회 활동만 하셨다라는 측면에서는 사실 쉽지 않은 거죠. 그런 점에서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것들이 그러면 내가 저 관심이나 계기, 역량 성장은 어떻게 빨리 끼워 맞출 것인지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실무 경험과 지원이나 완성하는 저 과정들을 어떻게 썰 풀어낼 수 있을 것인지 대체로 저 세 번째, 네 번째 단계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도 저게 제일 고민이에요. 커리어의 프로그램이 실무 경험이다 라고 저희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인정받아서 취업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야, 너네가 그냥 돈 내고 하는 수업이지 그게 진짜 실무 경험이냐? 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어쨌건 저희 입장에서도 저 실무 경험을 쌓아야 한다는 건 알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공감하시기에 인턴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저 부분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고민이지만 그나마 좀 다행인 건 요즘 일경험 사업이라든지 또는 서울시에서 하는 무슨 프로그램이라든지 현장 실습이라든지 뭔가 나라에서 여러 이러저러한 푸시를 통해서 청년 인턴, 체험형 인턴들 기회들이 늘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 단계에 배치할 필요가 있는 분들은 빨리 그것들을 지원하면서 쌓으셔야 한다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실무 경험이 다 클리어가 됐어. 썰 풀어낼만 해.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그분들은 지원, 완성하는 단계에서 좀 면접을 준비하거나 자기소개서를 준비하거나 등등의 활동들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다 일관된 경험 또는 모두에게 다 필요한 경험이라기보다 각 단계마다 자기에게 필요한 경험들 찾아서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할 거고 어찌됐건 가장 중요한 건 나의 경험들을 쭉 나열해서 매칭부터 시작한다. 어떻게든 잘 끼워 맞추면 되고요. 정 못 끼워 맞추시겠으면 이거 GPT한테 주고요. 내 경험 쭉 나열한 거 준 다음에 여기 배열 한번 잘 해봐 라고 하면 기가 막히게 거짓말을 해내거든요. 그렇게 해서라도 채워 넣으셔서 저것들을 충족시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렸던 취업 준비의 정의는 이 단계별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 나간다가 되어야 하고요. 단계마다의 경험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동아리나 교육 프로그램을 듣거나 인턴을 하거나 등등들을 거칩니다. 마지막 지원이나 완성 과정에서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보통 인턴이 끝나자마자 바로 취업되는 경우들은 별로 없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즘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경험을 쌓기 위한 인턴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채용 전환형 인턴만 남아 있어요. 이제
올해 하반기에 대통령님의 지시사항인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체험형 인턴이나 없던 채용 공고가 많이 올라오고 있긴 하는데요. 어쨌건 보통의 인턴은 이제 채용을 전제로 한 인턴 경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인턴 경험이 있는데 그 회사에 취업이 안 되고 우리 회사에 지원했다고? 너 거기에서 어떤 게 안 돼서 떨어진 것 같아? 이런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또는 인턴을 하셨던 분도 몇 주 뒤에 마지막 면접이 한 번 더 잡혀 있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아요. 너 인턴 잘했으니까 바로 전환하겠다가 아니라 보통 인턴이 끝나고 나서 한 번 더 전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2단계예요. 제가 해보니까요. 저한테 뭐가 부족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해보니까요. 어떤 것들을 더 하려고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 단계에서는 여러분들께서 나 인턴 했으니까 땡이야? 이게 아니라 내가 인턴을 하면서 어떤 것이 부족하다고 느꼈고 그런데 되게 재밌었고 실무 경험을 해보니까 확실히 잘하다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내가 한번 더 잘해보려고 지금 이렇게까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저 지원 완성은 그냥 이제 여러분들 단계에서는 자기소개서 쓰고 면접 준비하고 그 반복은 맞는데요. 회사에서 기대하는 바는 한번 경험을 했고 본인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한 무언가 하고 있다는 걸 증명해줬으면 하는 단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역량을 키운 다음에 현장 경험하고 끝이 아니라 현장 경험을 기반으로 나의 부족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루프가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이 실무 경험을 빨리 쌓아서 역량 키워보고 실무 경험하면 부족한 걸 바로 알게 되잖아요. 그럼 다시 한번 루프가 돌아가는 거예요. 역량 성장을 하고 이렇게 계속 루프로.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강의 특강 같은 거 할 때 1, 2학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 그림을 이제 루프로 바꿔서 이렇게 하면 제일 좋다라고 설명을 드리기도 합니다. 일단 저희 목적은 당장 내년 3월 또는 내년 9월 취업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스스로를 잘 진단하셔야 돼요. 내가 취업 준비생인지 취업 준비생인지 취업 준비하는 척하고 놀고 있는 백수인지 취업 준비생이라고 한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에 필요한 경험들을 나열한 다음에 내가 필요한 경험들 하나씩 채워 넣고 계셨어야 하고요. 물론 그 중에서도 특히나 이런 실무 경험들은 채우기 힘들어서 시간을 보내실 수도 있겠죠. 만약에 그런 단계라면 너무 잘하고 계신 거고 어떤 지점들이 조금 더 필요한 건지 분석해내면 됩니다. 이건 정말 취업 준비생으로서 잘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어떤 단계인지도 모르겠고 무엇을 채워야 하는지도 모른 채로 일단 닥치는 대로 자격증 따고 일단 올라온 거 공고 일단 쓰면서 시간 보내고 자정까지니까 11시 59분까지 불태워서 어떻게든 쓴 다음에 오늘 나 썼으니까 좀 잠깐 쉴까? 라고 하면서 유튜브 켜거나 게임하면서 밤새고 다음날 해 뜬 다음에 자고 일어나서 점심쯤 대충 일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취업 준비생 또는 취업 준비 코스프레 백수인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취업 준비가 길어지는 것 자체는 문제는 아니지만 혹시 본인이 면접에 갔는데 떨어졌다. 계속 뭔가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거나 또는 지원만 반복하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그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신 거라면 빨리 나오셔야 합니다. 시간이 너무 아깝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백수 생활은 빨리 끝내야 됩니다. 저도 그랬었던 사람 입장에서 지금 취업이 너무 힘들잖아요. 이 취업의 우울함, 취업의 불안감, 취업할 때까지 어떻게 할까? 이 극심한 스트레스는 언제 해결되냐면 취업이 돼야 해결됩니다. 저는 되게 심각하게 우울했었거든요. 그 우울증이 언제 해결됐냐? 인턴, 채용 전환형 인턴이 최종 합격 발표가 나고 나서 그날 싹 사라졌어요. 너무 행복하더라고. 아, 그래, 이게 삶이지. 맨날 밤에 잠 못 자서 막 술 먹고 자거나 저 때는 이렇게 수면제 복용이 지금처럼 쉽지 않은 시대였었어가지고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맨날 술 엄청 먹고 잠들고. 물론 당연히 이제 동트면 자니까 힘들었던 것도 있긴 하겠지만
그 백수 생활을 1년 반 동안 하면서 간신히 취업이 딱 되니까 너무 잠도 잘하고요. 갑자기 운동하고 싶은 욕구가 막 나오고요.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이 악순환에 빠져 계신 분들이 만약 계신다라고 한다면 빨리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어딘가 출근하셔야 되고요. 커리어에 나오시라는 건 아닌데 그런 주기적으로 무언가 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많은 남자분들한테 조언들을 드리는 게 특히나 저런 악성 루프에 악순환에 빠져 계시는 분들께 바로 이야기하는 게요. 가서 머리부터 자르고 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머리가 대수냐고요? 맞습니다. 대수입니다. 그냥 안 잘라도 그만, 잘라도 그만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안 자를 이유는 뭐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취업을 하기 위해서 그 현직자 또는 그 직무에서 한 사람들이 풍기는 냄새를 풍게 됩니다. 그 분위기가 있어요. 오늘 저를 처음 보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제가 정장 입은 모습이 어색한가요, 많이? 그렇게 어색하진 않을 겁니다. 저는 정장을 입은 채로 15년 넘게 살아왔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들께서는 정장이 어색할 겁니다. 똑같은 새 옷을 입더라도 풍기는 느낌이 다르기 때문일 거고요. 그래서 왜 아이돌들이 카메라 마사지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게 점점 연예인화 되는 거라 생각해요, 저는. 점점 닦이고 쌓이고 성장하는 과정을 거치면 그 냄새를 풍기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반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머리는 언제 자르려고? 그렇게 길어야 되고? 안 자를 이유는 뭔데? 입사시켜준 데도 안 자를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면 한 석 달 정도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그때 조금 잘라옵니다. 이걸 빨리 벗어나셔야 돼요. 그래서 잔소리처럼 들리시겠지만 이 단계에서 내가 무엇이 필요하고 내가 지금 어떤 게 가장 문제이고를 빨리 캐치하시기를 진심으로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그런 지점에서 저희 홍보 잠깐만 한 장만 하고 넘어가면요. 저희는 이 단계에서 역량 성장이나 실무 경험 또 지원 완성을 만들어 드리는 경험들을 만들고 있는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지금 당장 이제 다음 달부터 며칠 안 남았지만 다음 달부터 역량 성장에 대한 부분을 하는 윈터스쿨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실제로 저희가 실무 경험 하는 게 너무 짜증이 나서 기업이랑 같이 하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곧 런칭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제시하는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는 형태의 인턴십을 만들고 있고요. 얘는 윈터스쿨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교육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모두가 수강 가능하시겠지만 인턴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업에서 하시는 수준의 면접을 직접 다 보고 선발할 거기 때문에 유료 프로그램이지만 아무나 들을 수 없게 만들어 놨고요. 저희가 인턴십을 만든 가장 큰 건 한 명 뽑잖아요. 근데 최소한 저희 프로젝트 인턴십은 16명을 뽑을 거라서 그래서 더 많은 분들께 실무 경험들을 쌓아드리고자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프로그램을 마치고 나서 실제로 지원하는 과정이 되게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공고를 쓰고 떨어지고 내가 뭐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고 방황할 수밖에 없기도 하고요. 또 내가 부족한 것들을 계속 훈련해야 되는데 혼자 훈련이 잘 안 되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매일 출근하는 형태의 학습관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역량 성장이나 실무 경험 관련해서 부족하심이 있다 또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시면 저희 커리어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이런 프로그램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고는 여기까지 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경험이 무엇이냐? 라고 한다면 바로 이 세 가지 경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단계마다 그 네 가지 각각의 징검다리를 만들 경험이 필요하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 경험들, 어떤 경험들을 배치할 것인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전부 다 역량과 관련되어 있는, 실무와 관련되어 있는 경험이면 가장 좋습니다. 역량 성장도 기업에서 하고요. 현장 경험도 실무 경험도 기업에서 하고요. 마지막에 지원하는 끝까지 기업에서 할 수 있으면 제일 베스트죠. 그런데 안 되잖아요, 그렇게. 그런 점에서 일단 우리가 실제로 쉽게 쌓을 수 있거나 우리 눈앞에 좀 펼쳐져 있는 경험들 세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 하드스킬입니다. 하드스킬은 말 그대로 딱딱한 스킬이긴 하는데요. 얘는 실제 업무할 때 발휘하는 스킬을 말합니다.
보통 소프트 스킬의 반대처럼 이야기를 해서 하드가 된 건데요. 소프트 스킬은 말랑말랑한 의미가 뭐냐면 사람을 상대하는 스킬입니다. 사람을 상대할 때 이렇게 상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연하겠지만 이 스킬을 쌓는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요. 소프트 스킬, 업무에서 보여줘야 되는 성향을 잘 드러나거나 증명할 수 있는 경험이 소프트 스킬이 되겠고요. 하드 스킬은 반대, 업무에서 보여지는 성향뿐만 아니라 실제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대체로 하드 스킬과 소프트 스킬만 생각하시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올해의 패치 중에 핵심이 바로 커리어 골이거든요. 그래서 커리어 골을 만들거나 말할 수 있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커리어 골 같은 경우에는 꼭 경험이 없어도 된다. 이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실무 경험, 역량 성장하면 커리어 골이 갖춰지는 건 맞거든요. 그런데 쟤는 왜 필요하냐면 직접적인 그 말을 하려면 그걸 알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냥 인턴 몇 개월 한다고 해서 커리어 골이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하는 경험, 4단계의 징검다리를 거치기 위해서 하셔야 하는 경험들이 이렇게 3가지가 있다. 기억하시고 가급적 3가지다 채워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하드 스킬 먼저 말씀을 드리면 계기나 역량 수준의 경험, 앞에 2단계는요. 보셨던 것처럼 학회나 동아리 또는 학교 수업, 또 커리어의 양성과정 이런 성장의 기회들을 쌓으시면 좋고요. 그리고 실무 경험이다라고 하면 당연하겠지만 인턴도 있고요. 최근에 일경험 사업, 또 현장 실습, 그리고 저희가 만들 프로젝트 인턴십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 저희 이제 공동대표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금융권에서 오래 일을 해서 저것들을 만들어드리겠다고 하고 지금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거라서 그래서 저 경험들이 왜 필요한 건지 좀 더 공감하고 있긴 하는데요. 어쨌건 저희 프로그램을 꼭 들으시는 게 아니더라도 무언가는 채워 넣으셔야 합니다. 저희 프로그램을 들으시면 좋다 이게 아니라 저 단계에 무언가는 필요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쌓으시면 되고요. 만약에 본인이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쪽, 증권사의 PB, 애널리스트 또는 IB, 기업금융이나 대체투자 이런 쪽을 희망하신다. 거기에 뭐 투자나 이런 것까지 확장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당연하겠지만 하드 스킬을 많이 쌓을수록 잘 할수록 좋습니다. 증권사랑 자산운용사는요. 사람 빼면 아무것도 없는 회사들이에요. 은행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이 되게 중요해서요. 그래서 4년이나 뭐 7년에 한 번씩 순환보직을 통해서 사람들을 배치를 다시 하거든요. 은행에서 말하는 전문성은 순환 배치에 빨리 적응할 수 있는 전문성,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준의 금융 지식, 그 정도만 요구해서 역량을 많이 쌓는다는 중요하지 않고요. 역량을 쌓는 경험 한 번이면 충분하기도 합니다. 대체로 면접장에서 물어보는 질문들도 지금 은행에 미칠 매크로 이슈에 대해서 말합니다. 지금 매크로 이슈 중에 가장 핫한 건 뭘 것 같으세요? 올해 은행 면접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역량 질문, 금융 관련된 면접 질문, 지금 우리나라 매크로 이슈 중에 가장 핫한 거 어떤 걸 것 같으세요? 네. 환율은 너무 좋은 예시인데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환율은 이게 하반기 최근 들어서 생긴 이슈라서 아마 내년 3월에 꼭 나올 질문이 될 거고요. 올해 3월과 9월에 나왔던 핵심 이슈가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구구조의 변화입니다. 인구구조의 변화, 그러니까 고령화, 정확하게는 초고령화가 있었고요. 그리고 20, 30대 1인 가구의 확산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뭐였냐면요. 스테이블 코인이었어요. 스테이블 코인은 관심이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스테이블 코인이 극단적으로 성장하면 은행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은행의 기능을 스테이블 코인이 대신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2가지 질문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이게 은행의 업무랑 무슨 상관이 있죠? 역량이랑 직접적 상관이 있나요? 없죠. 은행은 순환보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순환보직. 그래서 증권사랑 자산운용사는 특히나 역량을 많이 쌓으시면 쌓을수록 좋고요.
저 입장에서 은행을 준비하시는 분들께는 역량은 이 정도면 충분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 양성과정 듣지 마세요. 이렇게도 말씀을 드리기도 합니다. 만약에 은행이 목표시거나 금융공개의 목표시다 라고 한다면 사실은 금공 같은 경우에는 필기시험 넘어가는 게 이슈일 거고요. 그걸 돌파하고 나서 면접 준비는 그 다음 문제일 것 같고요. 당연히 면접이 어려워지는 것도 사실이긴 하겠지만 면접이 어려운 걸 대비하기 이전에 필기부터 합격해야 되는 건 사실이라서요. 은행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역량이 아예 없으면, 그러니까 금융 관련된 성장 기회가 아예 없어졌다라고 하면 당장 저희 거 들으시면 도움이 될 거긴 합니다. 근데 그런 상관없이 그 이상 반복해서 더 성장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증권의 유관 직무 경험이 많을수록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그런 의미로 작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희망하시는 직무에 관련돼서 저 경험들 쌓는 횟수 아니면 회차 또는 수준 같은 것들을 좀 잘 결정하셔야 되고요. 반드시 깊어지는 게 좋다의 관점에서 역량만 깊게 파는 게 좋다 아니라는 것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은 소프트 스킬입니다.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프트 스킬은 사람을 다루는 겁니다. 사람을 다루는 게 왜 중요할까요? 왜 중요할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AI가 대부분의 자동화를 대신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사람을 만나는 거 말고는 번거로운 자동화는 전부 다 AI가 해줄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대부분의 일이 사람들과 만나는 무언가가 될 겁니다. 이게 단순하게 영업을 한다는 건 아닙니다. 금융권 아니 모든 기업은 팀 플레이입니다. 혼자 일하는 건 거의 없어요. 애널리스트, 펀드 매니저 전부 다 팀플 베이스입니다. 다른 사람과 소통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20대를 비하하는 20, 30대를 비하하는 MZ라고 하는 용어에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라는 게 들어가 있거든요. 무책임하다. 업무를 그냥 돈 버는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팀 사람들이랑 어울리지 않고 회사에 어떤 일이 터지건 말건 상관없이 땡 치면 저 갑니다라고 나 몰라라 한다. 이게 여러분들 세대를 지칭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사실은 MZ세대, M세대라서 포함은 되긴 하지만 저한테 그런 것 같진 않고요. 지금 20대 후반, 중후반생들을 그렇게 부르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랬다가 아니라 그런 사고들이 좀 더 많이 바이럴이 되고 여러분 세대에 대한 편견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라고 이야기해야겠죠. 그 정도는 준비하셔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두 번째는 뭐냐면 뒤에서도 키워드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되게 많은 조사들을 통해서 지금의 20대가 전반적인 이해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해 공감 능력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문제 해결 능력 자체가 아니라 회복 탄력성에 대한 키워드인데요. 지금의 세대가 문제가 있다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과거 세대에 비해서 회복 탄력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결과가 실제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주말에 커리어아이에 어떤 요청이 왔냐면 신입사원 대상으로 회복 탄력성 교육을 해주실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이 왔어요. 저는 이제 기업의 강의를 파는 곳이어서 주니어 대상 신입사원 교육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인사팀에 주말인데 갑자기 전화를 주셔가지고 좀 친한 분이라 바로 물어봤어요. 회복 탄력성을 어떻게 가르쳐요? 아니 그걸 왜 가르쳐요? 이렇게 그냥 친해서 막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저도 지금 주말에 갑자기 불려 나와가지고 뭘 한지 모르겠는데 일단 대표님이요. 회복 탄력성 교육을 좀 하시라고 하시는데 가르칠 수 있나요? 아 저희야 돈 주시면 가르쳐야 되는 건 맞는데요. 뭘 가르쳐야 될까요? 이게 지난 주말에 특정한 회사에서 저희한테 요청 온 거예요. 견적서 달래. 가르쳐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드려요? 라고 못하니까 일단 저희가 연구를 좀 해보고요. 연락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기업 안에서 이걸 가르칠 정도라고 하면 여러분들께 무조건 검증이 될 거라는 거거든요. 회복 탄력성의 정의가 뭔지 모르겠지만 사소한 문제를 잘 이겨내지 못한다인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현장에서 많은 일들은요.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터지는 게 훨씬 많습니다.
예상 가능한 일은요, 업무의 연장선도 아니고요. 당연한 일이에요. 내가 처리해야 하는 당연한 일. 예상 가능한 범주는 항상 가장 쉽고 빨리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터졌다라고 하면 예상하지 못한 것들만 문제예요. 그것들을 매일, 매주 겪어나가는 게 회사 생활이거든요. 아, 나 문제 터져가지고 야간할 것 같아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는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마주쳤기 때문인 거지 맨날 해야 하는 걸 자기가 틀렸기 때문은 아니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아무튼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람과 함께하는 능력, 소통, 회복 탄력성 등등 여러분들의 성향을 보여주는 키워드가 생각보다 중요하고요. 이 키워드를 잘 보여줄 수 있는 경험들이 되게 많이 필요합니다. 가장 좋은 건 여러분들이 소셜해지는 경험들을 많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우울한 악순환에 빠져있는 20대 후반의 남자놈들을 보면 그냥 머리부터 빨리 깎고 사람들 마주치는 봉사활동부터 보냅니다. 커리어의 수업을 듣고 있지만 너 이번 주에 가서 러닝크루 가서 뛰고 와. 안 믿기시죠? 제가 진짜로 그런 걸 시킨다니까요. 사람을 만나면 표정이 달라지고요. 업계 사람을 만나면 알아서 구박하지 않아도 알아서 옷 입는 게 달라져요. 저라고 정장이 편하겠어요? 물론 오늘 강의하려고 정장을 입고 온 것도 있긴 하겠지만 정장에 길들여진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정장을 입은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희 수업할 때 뭐 저희 특히 기업이랑 같이 하는 프로젝트 할 때는 아예 정장 입고 오라 그래요. 진짜 마음가짐이 달라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경험해보면서 진짜 깊어지는 게 너무너무 필요하긴 하겠지만 시간이 부족하시다라고 한다면 그런 척할 수 있는 경험을 만들면 되는데요. 이런 경험은 당장 뭐부터 쌓지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있는 경험부터 잘 조합해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표정이나 등등에서 다 속일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이런 걸 추천드리는 건데요. 지금 보시는 건 제가 그냥 카페 아르바이트 했던 친구의 케이스로 뭔가 이렇게 그 기업에서 원하는 키워드로 바꿔서 보여드리는 건데요. 카페에서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뭘 써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께 봐봐. 바쁜 시간이 있었어? 있었습니다. 그때 너 뭐 했어? 열심히 처리했는데요. 그때 너 주문 받고 음료 제조 동시에 했어? 안 했어? 했습니다. 새로운 주문 받을 때 이전 주문 어떻게 처리했어? 그냥 다 하나씩 꼽고 먼저 선입 선출했는데요. 잘했어. 우선순위 설정하고 멀티태스킹 한 거야. 이게 말장난 하는 게 아니고요. 기업에서 원하는 경험이 저 정도예요. 여러분들께서 멀티태스킹이건 우선순위가 됐건 갈등 해결이 됐건 대체로 엄청 그럴싸하고 드라마틱한 거 원하거든요. 여러분들 인생에 그런 경험이 없을 게 맞잖아요. 어느 드라마 주인공처럼 해외여행을 갔는데 갑자기 부딪혀가지고 짜증을 냈던 상대가 한국에 있는 재벌집의 아들이었고 그런 일들은 잘 안 생기거나 없단 말이죠. 그래서 기업에서도 원하는 게 너의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줘. 너가 이런 성향을 갖고 있는지 경험을 들어서 이야기해줘의 관점에서 기대하는 수준이 뭐냐면 경험의 종류가 아니라 인턴 경험이어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성향 안에서 이런 설명을 기대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과정이 중요하다였고요. 과정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여기로 해석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그 단계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이런 성향의 관점은 금융공기업이나 은행 쪽으로 갈수록 점점 더 많이 요구되는 거긴 하지만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같이 전문성을 요구하는 곳들도 기본적인 팀플이나 팀에 기여하려고 하는 것들은 반드시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문화 하나쯤은 이렇게 포장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 점에서 과거에 내가 무엇을 했는지 그냥 일단 쭉 나열부터 하세요. 억지로 끄집어내서 영끌하지 마시고요. 그냥 파바박 떠오르는 것만 쓰셔도 충분합니다. 20살에 뭐 했지? 21살에 뭐 했지? 그거면 돼요. 굳이 끄집어내면 더 안 좋은 스토리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끄집어내서 이렇게 변환 가능한가를 보시면 되고요. 이 변환의 지점은 GPT도 잘 보조해 줍니다. 그래서 소프트 스킬 같은 경우에는 쌓을 수 있으면 제일 좋다. 맞습니다. 그런데 쌓을 수 없다면
있는 척하면 된다 인 거고요. 있는 척의 관점이 무엇이냐 라고 한다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변환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은 커리어 골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커리어 골은 여러분들께서 상상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다시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서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여러 경험을 통해서 주워 들은 걸로 어떻게 잘 정렬했는지를 듣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정렬했어?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가 아니라 어떻게 알고 있어요. 얘는 아냐 모르냐로 게임이 끝나는 거지 잘한다 못한다는 없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안 해보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알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해본 사람한테 이야기를 듣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원하기 직전까지만 듣고 내가 저 생각을, 저런 지식들을 차근차근 습득한 척만 하시면 돼요. 얘는 회사에서 원하는 건 오랜 시간 동안 반복하면서 진짜 내 몸 안에 뿌리 잡는 거긴 하는데요. 그렇게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고 저도 추천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얘는 컨닝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커리어에 굳이 수료생들을 불러다가 저희가 돈 주고 불렀거든요. 시간 쓰는 거잖아요. 다들 현직자고 황금 같은 주말에 굳이 나와줘서 그걸 만든 이유가 뭐냐면 얘는 만나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꼭 이것들을 추천드리고 싶은 게 앞에 있는 친구들과 앞에 나올 만한 이 현직자분들은 어떤 단계를 거쳤는가 이야기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 너는 지금 몇 년 차에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나는 어떻게 커리어 골을 얘기하면 돼? 이걸 직접 물어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가 부족한데 저 이걸로 될까요? 이거는 좋은데요. 이거는 그래서 저희가 지름도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그룹 컨설팅에서는 최소한 저거는 꼭 오늘 갖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지원하시는 직무가 정해져 있건 안 정해져 있건 오늘 오셔서 PB, 대체투자, 애널리스트 각각 분야에 있는 친구들이 올 거라서 최소한 이것과 관련된 유관 직군 관련된 커리어 골은 오늘 다 알고 가셔야 됩니다. 이 기회는 여러분들께서 알아서 만드시면 되는데요. 근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꼭 너무너무 추천드리고 있는 거고 실제로 저희 과정 안에서는 현직자를 저희가 저녁이나 퇴근하고 불러와서 직접 이야기 나누게 만들거든요. 일부러라도. 그러니까 저희가 돈 받고라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좋은 시간 내셔서 오신 만큼 저거는 꼭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좀 마칠 시간이 되어서 합격 사례는 그냥 하나만 보여드리고 넘어가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식으로 스토리를 푸는 건지 그냥 예시를 좀 많이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런 지점에서 시간이 조금 부족하네요. 네, 일단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친구는요, 지금 이제 아마 얼마 뒤에 유튜브에 올라갈 저희 합격생 인턴 분인데요. 커리어에가 잘 만들었다는 걸 보여드리는 것도 사실을 솔직하게 있고요. 그거랑 별개로 이 4가지 단계에서 이분은 지방대에 있는 기계공학과 출신입니다. 그래서 금융에 대한 공부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 친구가 얼만큼 답답한 인간이냐면 저희랑도 이제 한 8개월 같이 지내서 많이 친하게 됐는데 얼마나 답답한 인간이냐면 기계공학과가 안 맞는다는 걸 1학년인가 2학년 때 알았는데 그래도 졸업할 때까지 딴짓하는 건 자존심에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정말 정신 나간 친구가 기계공학과 진로를 포기하고 안 하려고 마음먹고 4학년 때까지 그냥 놀았어요. 학회 안 했어요. 학회를 하긴 했는데 기계공학과 학회를 2학년 때 간신히 하나 했고요. 그거랑 별개로 금융 관련된 수업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금융 관련된 자격증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인턴 당연히 못해요. 그래서 어쩌다가 계기를 가져서 본인이 그래 난 금융권에 가고 싶은데 혼자 졸업하고 나서 금융 뉴스를 매일매일 대충 챙겨보고 유튜브 몇 개 보다가 야, 주식이랑 채권보다는 부동산 쪽이 나은 것 같은데? 정도로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고민하다가 대체투자 뭘 해보지? 그래서 커리어를 알게 돼서 이 친구도 6개월가량 저희 가정이 워낙 가격이 나가다 보니까 6개월가량 고민하다가 결제를 했습니다.
방법이 없으니까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지원하기 시작했고요. 실제로 수료하고 3달 만에 면접장에 갔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면접에 떨어졌어요. 멘탈이 나가서 3개월 정도 헤매다가 정신 차리고 다시 요 프로젝트 저희가 일경험 사업이라고 하는 정부 사업을 했거든요. 7월에 정부 사업 시작하자마자 2주 만에 합격을 해서 지금 바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일경험 사업 하기 전까지 계속 지원하는 학습관을 했는데요. 이 친구가 어떤 스토리를 폈냐라고 하면 지금 보시면 그냥 커리어 하이에 이거 수강하고 저거 수강했다잖아요. 저희 자랑하는 거 맞긴 하는데요. 최소한 이 친구는요. 막연한 관심에서 본인이 노력을 해서 유료 프로그램이라는 교육을 들었고요. 거기서 관심이 더 깊어져서 실제로 면접 같은 것들 보는 거랑 별개로 실제로 기업이랑 같이 하는 프로젝트에 선발돼서 프로그램을 수행을 했습니다. 대체 투자라고 하는 분야로 계속 깊어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과정에서 야, 너가 하는 거 그거 그냥 학원 수업 듣는 거 아니야? 너 이거 진짜 만든 거 맞아? 아니면 현장이랑 얼마큼 가까워? 그래서 저희가 실무 경험이라고 하는 걸 포트폴리오를 꼭 만들어서 제출하라고 하거든요. 이 친구는 저희 학습관 나와서 맨날 저랑 포트폴리오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원하고 이거 안 먹히나 보다. 좀 더 잘해볼까? 좀 더 글 다시 써볼까? 반복하면서 포트폴리오 또 만들고 일경험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그냥 취업이 됐습니다. 지금 자산운용사에서 인턴이 얼마 전에 끝났고 이제 정규직 채용이 됐습니다. 이 정도면 되느냐라고 하면 이 정도면 됩니다. 그렇다고 저희 수업을 막연히 들으시라는 거 아니에요. 부담스러워요. 많이 들으면.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일련의 과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최소한. 다른 친구도 마찬가지긴 하는데요. 뭐 이건 이따가 올 합격자 분이라서 그냥 넘어가고요. 마찬가지 이런 겁니다. 중국어 학과를 졸업했는데 그냥 코로나 시기에 막연한 관심이 있었어요. 이 친구는 상경계열 복수 전공을 했는데 군대 전역할 때까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근데 다음 단계가 뭔가 필요했던 거였고요. 그냥 단계 해서 지금 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친구는 지금 자산운용사에서 마케터로 일하고 있거든요. PB 직군에서. 이 보시는 것들이 다 별게 없습니다. 이것도 오늘 오실 분이긴 하지만 나는 서비스업을 좀 해야겠다라고 느끼고 그리고 나서 자격증 준비했고요. 그리고 나서 자격증 준비만으로는 취업이 안 되니까 무언가 찾아서 또 깊이 무언가 준비를 하셨고 이렇게 단계를 만들어 나갑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저희가 수료생들 걸 갖고 와서 저희께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 걸 안 들어도 취업은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결국 이 단계를 내가 어떻게 설계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 설계 관점에서 먼저 내 거 나열부터 하고 그리고 어떤 경험을 어디에 배치할 것인지 꼭 생각해 보셨으면 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빠르게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에 취업에 필요한 키워드가 무엇이냐 라고 한다면 말씀드렸던 것들입니다. 지금 깊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증명해야 되고요. 깊은 관심만 가지면 되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깊은 관심이 있었다는 걸 보여줘야 면접장에 갈 거고요. 면접장에서 여러분들께서 그 깊은 관심 끝에 어떤 차별화된 역량을 갖고 있는 건지를 물어볼 겁니다. 이건 확실한 건 금융공기업 저희가 올해 초에 금융공기업이랑 같이 취업 특강 프로그램 했었거든요. 금융공기업도 마찬가지였어요. 면접장에서는 똑같은 걸 물어봅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떤 지점이 남들보다 또는 그 직무를 할 때 조금 더 괜찮은 건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 관점에서 내가 어떤 것들을 어필해야 또는 어떤 것들을 잘 유기적으로 연결해야 설득력이 높아질 것이며 마지막으로는 커리어 골, 내가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지 잘 설명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 4단계를 꼭 거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긴 하겠지만 저희가 생각했을 때 그 단계가 하나의 그냥 이정표가 되는 경향들이 있어서요. 그래서 저희 수업할 때 제가 그렇게 너는 지금 이런 단계니까 이렇게 이걸 들으면 된다 또는 이걸 만들어야 이렇게 추천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실제로 쓰고 있는 툴이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실제로 잘 적용해봐서 취업 준비하시는데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